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암 대사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대사치료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는 뭐니 해도 제1의 촉발 요인은 강아지 구충제였습니다.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이 개의 구충제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그걸 먹고 완치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관심의 논란 중에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 위험하다, 안 하는 게 좋다 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근거가 있다, 나은 사람이 있다, 충분한 논문적 근거도 있다 등의 논란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암을 치료했다는 그 펜벤다졸이 어떤 의미에서 치료를 일으켰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앞 시간에 제가 암의 특징 중에 암이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빠른 속도로 분열 증식하는 우리 배아 상태의 방식을 하이제킹, 학습했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빠르게 분열 증식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이렇게 하나의 세포였던 게 둘로 나뉘려면 유전자 정보도 둘로 또 나뉘어야 되고요. 또 세포 질도 둘로 나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유전자 정보가 나와가지고 막 모인 다음에 둘로 갈라지고 중간에 모였다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세포 질도 이렇게 둘로 똑 떨어져서 이걸 딸세포라고 그래요. 두 개의 세포로 나뉘게 되고 이것들이 다시 속으로 잘 안 보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포가 분열 증식하는 단계들이 몇 개 좀 나눠보면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항암제는 이러이러한 각 단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등등이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 펜벤다졸이라는 구충제는 이 단계 중에서, 이 단계를 좀 크게 부려보면 이런 식이죠. 하나의 세포가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뭐가 나뉘고 조금씩 더 벌어지고 이렇게 더 벌어진 다음에 완전히 둘로 떨어지는데, 요 단계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는 미세 소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구충제 펜벤다졸은 이 미세 소관의 합성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두 개로 갈라진 요 단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두 개로 증식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분열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암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암제가 이거하고 비슷하게 미세 소관을 방해하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탁솔이라든가 빈크리스틴이라든가 이런 약제들, 항암제 중에서 그게 여기를 방해하는 약제이죠. 그것을 펜벤다졸이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펜벤다졸이라는 구충제가 암의 치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단계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포는 2단계를 막기도 하겠지만 그때 다른 단계에 있는 세포들은 그때 영향을 못 미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일리가 있지만 이걸 더 확장해서 세포가 어떻게 분열 증식하는가에 여러 가지 경로를 종합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개념의 치료가 넓게 보는 암 대사 치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론적인 얘기를 좀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의 대사 치료, 대사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신진대사,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서로 교대로 길을 양보하면서 들고 날고를 잘한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게 들어오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 지질이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 에너지원이니까
증식하고 분열하고 숫자를 늘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세포의 구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그것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단 에너지 대사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 대사가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이 가지만 암세포의 경로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가 관심인 거죠. 뭐 자세한 건 하나둘씩 이제 저 뒷부분에 나올 테니까요. 우선 큰 범주로 포도당, 당질 대사, 그리고 단백질 대사, 좀 더 나아가면 아미노산 대사죠. 지방, 그리고 지질 대사, 이 세 가지를 다뤄보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은 핵산이, 유전자는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가 이렇게 증식하거나 분열하는 데 필요한 핵산에 관련한 대사까지 하게 되면 대사의 전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암은 아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배아 때는 22조배로 커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증식이 방점이 아니라 빠르게가 방점입니다. 빠르게. 그래서 아까 효율이 18분의 1로 적지만 산소대사의 방식을 쓰지 않고 젖산 발효대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효율은 18분의 1로 적지만 대신 특징이 빠르게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포도당, 단백질, 지질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1차적으로 쓰는 영양소가 무엇이냐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 대해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그 포도당을 흡수하는 리셉터가 몇 배나 훨씬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훅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암세포가 섭취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의 피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포도당 대사가 있는데, 근데 암세포가 포도당을 섭취해서 빠르게 증식하는 걸 막자고 포도당 자체를 모두 막아버리면 건강한 세포도 성장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도 굶고 죽지만 건강한 세포의 면역력, 원기도 떨어지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나눌 것인가인데, 이제 이게 밝혀진 게 뭐냐면 포도당이 대사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되는 경로가 암세포가 가는 경로와 건강한 세포 쪽으로 가는 경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크게 대별하면 PKM1 경로가 있고 PKM2 경로가 있는데 암세포는 PKM2 경로를 활용하더라입니다.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세포가 주로 가는 PKM1 경로는 충분히 잘 활성화되게 내버려 두고 암 쪽으로 가는 PKM2 경로만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PKM2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KM2라는 것은 이렇게 피루베이트 말의 약자로 PK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PKL도 있고 PKR도 있고 PKM1도 있고 PKM2도 있는데요. PKM2가 이 암 대사에 있어서 아주 마스터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일단 개략적인 걸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아까 암세포는 나중에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젖산 발효대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빠르게 분열 증식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젖산 발효대사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게 펫CT입니다. 펫을 찍으면 주로 당을 많이 이용하는 암세포를 촬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예.
젖산 발효대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찍을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지금 검사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에 이 젖산 발효대사가 많이 일어나네요. 그럼 여기 암 증식이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네요 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PET-CT를 통해서 젖산 발효대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PKM2 경로를 통해서 암이 증식하는 것에서 우선 큰 범주에 대한 얘기만, 키워드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KM2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음식물을 먹고 그 영양소로 가고하는 대사의 경로인데, 이 대사 경로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타카테닌이니 스테이트 3니 이런 거는 유전자 또는 전사인자, 증식인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유전자의 어떤 경로를 이 대사의 경로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유전자가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유전자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통로인 줄 알았는데 대사 경로가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소 없이 젖산 발효를 하는 방식이 자꾸 늘어나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베타카테닌이라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베타카테닌이라는 경로는 윈트하고 연결돼서 윈트 베타카테닌 경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그거는 암세포가 더 깊게 암 줄기세포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 증식하지 않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상황이 어려워져도 다시 확 커갈 수 있는 씨앗을 남기는 것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경로가 3개가 있습니다. 윈트 베타 카테닌 경로, 또 해치 허그 경로, 그리고 또 하나가 너치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베타 카테닌 경로를 젖산 발효대사가 많으면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암이 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정말 암 환우에게 있어서는 PKM2 경로는 참 공포의 어떤 관심사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테이트 3라는 경로,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 줄기세포로 이렇게 가게 한다. 또는 뭐 HIF, HIF라고 되게 얘기하는데요. 저산소 유도인자라고 합니다. 저거를 또 활성화시켜서 신생혈관을 막 만들어서 암세포를 빠르게 영양을 잘 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영양소 보급로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PKM2는 이렇게 베타카테닌 경로, 스테이트 3 경로, 히프 경로로 해서 암 줄기세포를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EGFR이라고 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이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PKM2 경로를 막을 수 있는 뭐 음식 치료든 대사 치료든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우리가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 녹황색 야채라든가 뭐 EGCG 성분이 많은 뭐 녹차라든가 뭐 이런 이 식물성 여러 가지 음식이 야채, 과일 등에 이 PKM2를 막는 그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약재에 시코닌 성분이 많은 자근이라는 한약재는 이 PKM2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포도당 이용, 암세포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억제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코닌이라는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자근이라는 한약재, 그걸 통으로 쓸 수 있다면 암 대사 치료에 있어서 효율성을 아주 높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이 시코닌을 품고 있는 자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합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다중표적으로 막아야만
암이 효율적으로 치료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은 이 자근이라는 성분이 이 PKM2 경로를 막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